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유자 이런 제목으로요. 오늘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당시 입찰했을 때 타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갖고 오지 않아서요.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서 이제 인용이 되지 않고 낙찰을 받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실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볼게요. 오늘 교재는 144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유자. 이제 오래전에 무더운 여름인데요. 이제 어떤 지분 경매 물건을 찾을까 하고 우리가 경매 사이트를 찾습니다. 이 지분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분 경매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굿 옥션이라든가 또 지지 옥션,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태인 경매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그 경매 사이트에서 일단은 지역을 선정하시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할지, 다세대 주택을 할지, 토지를 할지, 또 상가를 할지, 이런 부동산의 분류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를 기초적인 부분을 할 때는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특수물건 부분에 보면은 지분 경매라는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의 그 지분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지분 경매 물건에서 가장 기본되는 물건이 타 공유자, 그러니까 지금 지분 경매의 채무자로서 경매를 당한 그 지분권자가 아닌 경매를 당하지 않은 지분권자예요. 예를 들자면 2분의 1인 그 아파트에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경매를 당했고요. 경매를 당하지 않은 B 지분권자를 타 공유자라고 하는데, 그 타 공유자가 전체 지분을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물건을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서 내가 요 지역은 좀 해볼 만한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임장 정도는 한번 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임장을 가서 특히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타 공유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채무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략 이렇게 그 현관 출입문이라든가 베란다, 빨래, 우편함 이런 데를 보고 나면요, 집의 그 복도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면 그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주민센터에 가서 물론 그 사이트에 그 부동산 열람한 그런 내역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오래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하시려면요, 경매지를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은 이제 그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그 시세라든가 이런 거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 알아가지고 갔고, 또 경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진도 이제 봤지만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임장을 통해 가지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낙찰받았던 물건은요, 13분의 3 지분권자고요. 점유한 타 공유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권자인 그 어머니가 거기에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타 공유자 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내가 낙찰받은 13분의 3 지분에 해당하는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매달 주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상당히 그 기본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매 법정에 이제 괜찮다, 임장을 가가지고 이거 괜찮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13분의 3 지분을
물건을 샀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 타 공유자 내지는 그 채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이라든가 또 이런 상황들이 등기부등본 내지는 임장을 갔다 오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 경매 물건을 입찰 날짜에 경매 법원에 가서 이제 그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분 경매를 이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는 것보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분 물건에 이제 낙찰을 하러 입찰을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입찰가를 써가지고 2대1 경쟁에서 제가 그 3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사람 신고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법원에서 호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뒤에서 이 물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법대 앞으로. 그랬더니 집행관께서 보증금 10%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양복바지 뒷주머니를 만지작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행관께서 보증금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은행 가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시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갈 것이 신분증하고요 10% 입찰 보증금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뭐 은행에 돈이 있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공유자 우선 지금 입찰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도 되고요. 이 방송을 또 그 경매를 당하신 분이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러 가실 때는 꼭 그 보증금하고 신분증 가져가서 내가 공유자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10% 입찰 보증금을 꼭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공부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방법이 법원으로부터도 또 날라와서 그러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용지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왔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하고 좀 무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권리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와야지 법원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입찰을 하거나 또 지분 경매에 임하시려고 할 때는요 꼭 사전에 교육을 또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알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가격이 지분 경매는 많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실진 않겠지만 깊은 공부가 있어야 수익으로 연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타 공유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고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증 받고요. 법정 입구로 이제 나가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던 둘째 아들이 뒤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 법원에 식당에 갔습니다. 사실 이 물건은 수원지방법원에 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경매 법정 옆에 식당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그때 여름이라 아이스크림을 서로 먹으면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잔금을 낸 상태가 아니니까 잔금에 플러스 알파를 좀 주시면은 제가 잔금을 넣지 않을 테니 다시 여러분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준비해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잔금을 안 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금의 입찰 보증금 10%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수고를 한 대가가 있어야지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는 잔금을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금을 제가 넣게 되면은 등기도 해야 되고 뭐 비용들이 많이 붙게 되니까 상대가 현명하다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그냥 잔금에 제가 입찰 보증금에 잔금 내기 전에 입찰 보증금과 또 플러스 알파 서로 얘기가 된 그 부분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타 공유자들이 전화한다 그러고 뭐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연락 없는 그냥 그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제 잔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잔금 넣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아니고 잔금을 넣은 이후에 이제 지분경매의 그 프로세스가 있죠. 제일 먼저 내용 증명 보내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런 편지 보내지 말라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하시더라도요. 또 상대가 조금 어떤 그 측은지심이 든다 이래가지고 익스트림 쿨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움찔하시면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쪽에서 뭐 전화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협상 내지는 시간을 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며칠 좀 기다리다가요 여러분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소송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제기를 하셔야 소송을 제기하셔야 상대하고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소송장을 해서 소송이 시작되니까요.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해결하자는 이러한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의를 좀 해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만약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해가지고 형식적 경매에 들어가면 집이 날아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법원 식당에서 1차적으로 이제 만나기로 하고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찰을 받은 이후에 거기까지 지분경매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소장을 딱 넣은 상태에서 만나게 된 데까지 한 2달이 걸린 거예요. 2달 정도 돼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서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날 뭐 전체 금액을 다 가져와서 전화상에서 합의한 그 금액을 다 가져와서 등기도 넘겨주고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10%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계약금 같이. 그러면서 그 일주일 후에 자기가 아는 수원에 있는 그 동네예요. 그 북문 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서로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법무사하고 약속하기 전에 준비 서류라든가 이런 거 서로 확인을 한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잔금도 받고 등기 서류도 넘겨주고 이래가지고 그 수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 등기 서류 받고 돈도 수표로 받고 그날 굉장히 그때도 좀 그 한참 낙찰 받았을 때보다 한 2달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아주 더운 여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운 그 겨울에 여름에 한 2달 조금 지나가지고 낙찰 받고 2달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그 엑시트하고 나왔던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그 법정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지분을 경매에 나온 그 지분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미처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상태를 마지막에는 인식을 하고서 그 나머지 지분을 찾아갔던 이러한 사안인데요. 이러한 그 지분 경매에서 타 공유자들이 우리 마음같이 한번 타협을 했다, 또 협상에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잔금 가져와서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얘기했다가도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한 그 과정들이 여러 번 이렇게 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뭐 사실 그 자리에서 낙찰받은 그날 계약금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플러스 뭐 알파 그 금액을 줄 때 바로 그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뭐 1차 협의하는 과정일 거고요. 등기까지 낙찰받고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벌써 등기비라든가 기간, 시간,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합의 금액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 공유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이요, 조금 설득을 좀 시키고 협상에서도 좀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이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해 주시는 게 이제 지식인이고,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어 줘야 이 일은 순조롭게 풀리고 여러분도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지분경매 비즈니스에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공부를 통해 가지고 되는 거지,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이런 프로세스가 헬리콥터 뷰라 그래가지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전체를 갖다가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유 있게 죄송합니다. 이런 지분 경매에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여러분들이 제공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분 경매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임하게 되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건요, 엑시트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협상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를 계속 소송으로 끌고 가고요. 소송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그런 여유도 점점 없어지고 지분 경매가 하기 싫어지는 이러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상과 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소송의 플랜 B, 배트너를 갖고 뒤에서 그러한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떠한 힘입니다. 그러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홀로 소송과 또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분 경매에 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지분 경매에 우리 밴드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는요, 카페 또 블로그는 조금 뭐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이 여기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 경매라고 치시면요, 요 노란 바탕에 요런 우리 이게 책이에요. 지금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지금 지분 경매 요 밴드에 오시면요, 여러분께서 이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강을 통해 가지고도 지분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데, 밴드에서 기본적으로 지분 경매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자료와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요일 날 우리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요, 지분 경매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 우리는 지금 교재에 있는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를 계속 지금 강의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사이사이에 제가 지분 경매와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지분 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은 3대 대박 투자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분 경매 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이 공부들을 하시게 되면요, 대위권, 후순위 채권자, 민법 368조 2항에 있는 후순위 채권자 대위에 관련된 대위권과 또 물상보증인 변제대위인 민법 480조, 481조, 482조에 있는 대위변제, 또 대부금융업자 되기, 후순위 대출로 통한 부실채권을 만드는 이러한 고수익 비법을 공개합니다. 채권 양수도하는 4가지 거래 방식 중에 이 대위변제, 금융업자 되기가 어떠한 지분 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과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실채권 시장이 이렇게 개인이 진입하기 높은 허들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뚫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부실채권에 대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 100% 매수 전략이라든가 또 질권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분들 연체가상금리 최고 3% 제한 규정이 있는 이러한 부실채권 시장에서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입니다. 지분경매 채권 기술은요, 한 번만 투자해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경매 당하지 않은 타 공유자 지분을 분석해서요, 이해관계인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숨은 지분경매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유지분에서 이해관계인 되는 법을 이제 배우시게 되고요. 또 공유지분 후순위 투자 기술이 공유지분 아파트 후순위 대출과 대입변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공부를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이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여러분 강의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010-3033-907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셔 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 경매와 채권 양수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6개월 오프라인 과정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반이에요. 그래서 실전 이론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직접 찾고 또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들을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고요. 이렇게 대부업 투자해법 교재를 갖고 근저당권부 질권과 대출 시 필요한 서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관계인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요, 공유지분 아파트 후순위, 지분의 후순위 대출하는 이러한 방법과 대입변제하는 방법, 또 공유지분에서의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관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강이 있어요. 1일 특강. 지분경매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 특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3대 대박 투자, 대위권, 대입변제, 대부 금융업자 되기에 대한 이런 공부인데요. 이 공부는 11월 22일 목요일 날 4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있습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고요. 이 부동산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과 지분경매 나홀로 소송과 또 내용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신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거고요.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4892-6752 010-4892-6752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안내 받으셔서 여러분들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특강하는 기술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 밴드에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4개월 과정으로요, 6개월 과정인데요. 6개월 지분경매 동영상 온라인 강의 신청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150만 원 합니다. 우리 홍보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이 온라인 과정은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오프라인 과정을 멀리 지방에 계시고 또 이 수요일 날다 올 수 없는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 시간이 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올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요, 쭉 올려놓는 이러한 온라인 강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실 때는요, 오프라인에 오실 수 있는 이러한 특혜를 드립니다. 이 신청하시면요. 물론 매번 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점이 있거나 이렇게 좀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열어놨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목요일 날 1일 특강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6개월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신청하셔서 공부하는 방법,
또 6개월 오프라인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지분경매와 토지개발업자 되기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등록하셔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